안녕하세요. 사연의 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눈물, 분노, 그리고 가슴 깊은 공감이 함께하는 오늘의 사연.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형은 결혼하자마자 해외 발령을 받았다. 처음엔 3개월 정도라더니 계속 연장돼서 지금은 벌써 2년째다. 형네 부부는 요즘 보기 드물게 합가를 했다. 그래서 형수는 본가에 남았고 아버지와 같이 지냈다. 나는 가까운 곳에 자취 중이었지만 주말마다 본가에 들르곤 했다. 처음엔 형수를 별로 의식하지 않았다. 그저 집안 어른한테 깍듯한 정숙한 사람. 항상 말조심하고 행동도 절제된 느낌. 그게 형수의 이미지였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저번 주말에 들렀을 때 형수가 먼저 마당에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잦아졌다. 도련님 오셨어요? 배고프지죠? 말투는 평범했지만 그날따라 화장도 진했고 옷차림도 달랐다. 낯설었다. 형수가 그런 스타일의 블라우스를 입은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날 밥상에 앉았는데 아버지가 형수를 부르더니 아까 그 된장국 딱 내 입맛이더라. 하고 칭찬하셨다. 형수는 웃지도 않고 고개만 살짝 숙였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에 익숙한 듯 무표정한 표정이 왠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형수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부엌으로 가는 모습을 봤다. 근데 아버지도 따라 나갔다. 부엌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마주 서 있는 그림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 뒤로 나는 형수를 더 자주 보게 됐다.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형이 없는 시간 형수와 아버지는 같은 집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했고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점점 이상해졌다. 어느 날 형수랑 단둘이 마주 앉을 일이 생겼다.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고 형수는 점심을 차려줬다. 밥 먹으며 별 얘기 없이 있다가 형수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도련님은 형 안 보고 싶으세요? 나는 당황했다. 보고 싶죠. 근데 뭐. 자주 연락하니까.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전 솔직히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형이요? 형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요. 아버님은 날 아직도 며느리라기보다 그냥 사람처럼 대하셔.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다. 형수는 더 말하지 않았고 나도 더 캐묻지 않았다. 그날 이후부터였던 것 같다. 형수가 나를 보는 눈빛이 변했다. 확실히 느껴졌다. 말은 똑같이 했지만 그 말 사이사이에 머뭇거림이 생겼고 나를 대하는 제스처도 더 부드러워졌다. 다음 주말 형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이번에 아버님이 저보고 같이 바깥 외식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둘이서요? 네. 좀 부담됐지만 그냥 갔어요. 나는 웃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꺼낸 형수의 표정은 아주 담담했다. 도련님도 언제 둘이서 갈래요? 그 질문은 좀 위험했다. 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느낌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형수는 더 이상 형의 아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 않았다. 더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형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무심하게 대할 수 없었다. 마주치는 눈빛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했고 형수가 내게 웃어주면 그 미소를 한참 곱씹었다. 형수가 바뀐 건지 내가 바뀐 건지 이젠 구분도 안 됐다. 어느 주말엔 형수가 혼자 앞마당에 앉아 있었다. 잔디에 담배 하나를 피우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형수가 담배를 피우는 걸 처음 봤다. 내가 다가가자 형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다. 형에게는 비밀이에요. 냄새 난다고 진짜 질색했거든요. 지금은 형 없잖아요. 그 말에 형수가 피식 웃었다. 그러게요.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주려 주방에 갔다. 형수가 옆에서 도마질을 하고 있었는데 어깨 너머로 다가가면서 내 손이 무심코 형수의 팔에 닿았다. 형수는 움찔하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만 돌렸을 뿐이었다. 형수의 불그스레해진 귀끝을 본 그 순간 이건 이제 되돌릴 수 없겠구나 싶었다.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과 내 마음을 추스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마저 끝냈다. 아버지는 요즘 들어 부쩍 예민해졌다. 식사할 때도 말수가 줄었고 형수가 내게 밥을 더 챙겨주면 괜히 그릇을 탁 놓는 소리를 냈다. 내가 주말마다 집에 오는 걸 못마땅해하는 눈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없이 형수와 단둘이 술을 마셨다. 형수가 먼저 꺼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형이 아니라 도련님이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지금처럼 외롭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형수의 말이 길어질수록 내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도망치고 싶은데 왜인지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홀린 듯이 형수님의 방 문 앞까지 따라왔다. 형수님은 아무 말 없이 불이 꺼진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창문 너머 비친 불빛에 나를 바라보며 마치 방으로 들어오라는 듯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서 있다가 주무세요. 형수님 하고 돌아섰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형수의 발그레진 뺨과 귀가 밤새 머릿속을 맴돌아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간다. 난 왜인지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형이 돌아온다면 이 모든 건 끝이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아니 선을 넘을 듯 말 듯 했던 것들이 다시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게 될까? 지금의 형수는 나에게 예전의 형수가 아니다. 그날도 그랬다. 아버지가 외출한 날 형수는 내게 물었다. 형 오면 자주 못 보겠지. 형 오면 지금처럼은 못 보겠죠. 내 말에 형수가 고개를 떨궜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형수가 조용히 말했다. 나 혼자 있던 그 시간들에 너무 익숙해졌나 봐. 남편보다 도련님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형수를 더 자주 보게 됐다. 나는 이제 형수의 눈빛을 의식적으로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아버지도 그것을 눈치챈 듯했다. 어느 날은 나를 불러 말했다. 형수한테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어른 체면에 더 말은 못하겠다. 그 말이 더 자극적이었다. 체면이란 말로 덮고 있는 건 이미 아버지도 어느 선을 넘었다는 뜻 아닐까. 형수가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다 알 것 같았다. 그 말 이후 형수와 나, 아버지와 형수, 그리고 나와 아버지, 그 모든 관계가 묘하게 어긋났다. 거실에서 셋이 마주 앉는 일이 불편해졌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짧아졌다. 형수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형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 관계가 끝나기 전까지 나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이미 늦었다. 어차피 누가 먼저였든 간에 우리는 모두 선을 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돌아왔다. 말 그대로 갑자기. 예정보다 일주일 빠르게 도착했다. 공항에서 곧장 집으로 왔고 우리 아무도 갑작스런 이별을 준비할 틈이 없었다. 나는 그날 집에 있었다. 형수도 마침 외출했다가 막 들어온 참이었다. 아버지는 당황한 얼굴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형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 있었네. 나 없다고 해서 깜짝 놀라게 하려고 일부러 말 안 했지. 그 순간 형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지는 걸 나는 정확히 봤다. 밥상머리는 조용했다. 형은 연신 말을 걸었지만 형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나 역시 수저질만 반복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형도 눈치챘을 것이다. 며칠 후 형이 나를 불렀다. 야, 너 요즘 집에 자주 왔다며? 응. 뭐 회사 근처니까. 아버지랑 형수한테 무슨 일 있어? 나는 아닌 척 웃었다. 둘이 뭐 있긴 해? 그냥 아버지 말 없으시고 형수는 원래 조용하잖아. 하지만 형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형은 형수와 말다툼을 했다. 거실에서 작게 시작된 말소리는 이내 고성이 됐다. 나 없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형의 외침에 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났다. 다음 날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둘만 있을 때였다. 그만하자. 이제 그만 돌아가라.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형수는 형수다. 내가 무슨 착각을 했던 너까지 끌어들이면 안 되는 일이었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그래서 되물었다. 아버지는 진짜 아무 일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며칠 뒤 형이 회사 복직을 위해 외출한 날 형수가 내게 말했다. 그동안 미안했어. 뭐가요?
이 모든 상황 그 시작은 내가 만든 거야. 그럼 끝도 형수가 만들 거예요? 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형수는 집을 나갔다. 형도 아버지도 형수의 행방을 묻지 않았다. 그 누구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형은 나와 말을 섞지 않았다. 아버지는 식사 시간마다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그 집에서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다. 형수는 사라졌고 남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씻기지 않는 기억 속에서 조용히 썩어갔다. 형도 나도 아버지도 모두 제각각 선을 넘었고 그 선을 다시 그을 수도 없었다. 가끔 꿈속에서 형수가 웃는다. 어떤 날은 내 앞에서, 어떤 날은 아버지 옆에서, 어떤 날은 형 손을 잡고. 그럴 때마다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시작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는 걸.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